오늘은 이진 검색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선형 자료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 자료 구조로 사용하는 건 다음 챕터에서 배울 균형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런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진 검색 트리를 구현할 줄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이진 검색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자, 이진 검색 트리가 어떤 쓸모가 있냐,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그거 생각해 보기 위해서 Local Search Data Structure라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듯이 이 개념이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Local Search Data Structure. 뭐 구글링해도 별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봤던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해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Local Search Data Structure, 그 교재에 의하면은 어떤 키를 기준으로 순서 집합 데이터를 유지하며 어떤 키를 기준으로 순서 집합 데이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키에 의해서 순서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싶냐 하면은 range search라는 거, 범위 검색, 그리고 nearest neighbor라는 이 두 가지 연산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ange search는 키가 x와 y가 주어지는데 x와 y 사이에 있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고, nearest neighbor는 주어진 키 값의 선행 요소, 그리고 후속 요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효과적으로 해주는 자료 구조를 Local Search Data Structure라고 합니다. 그럼 예제를 언제 필요하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반 학생 중 나와 생일이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저거는 뭘 찾는 거예요? Nearest Neighbor를 찾는 거예요. 생일이 기준으로 유지가 됐을 때 나도 그 반의 학생이에요. 그러면 나 생일이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럼 나랑 같은 날도 있고 뭐 양쪽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수신한 모든 메일,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레인지 서치라는 거죠. 그 날짜와 날짜 사이에 수신한 모든 메일을 검색하겠다. 그래서 레인지 서치나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저장된 값이 정수들이에요. 1, 4, 6, 7, 10, 13, 15. 여기서 range search로 5, 12가 주어지면은 뭘 줘야 되냐면 6, 7, 10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위에 있겠지만 찾고자 하는 건 X와 Y가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5와 12는 없죠. 근데 만약 5와 12가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range search는 그 범위 내에 같거나 그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nearest neighbor는 3을 찾는 건 아니고 양 옆에 있는 애들 찾는 거예요. 양 옆에 있는 거 찾는데 이런 후속 요소는 있지만 선행 요소는 없죠. 그리고 15는 선행 요소는 있지만 후속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선행과 후속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는 양쪽에 하나씩만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양쪽에 다 하나씩 있죠. 그래서 nearest neighbor. 물론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선하기보다는 조금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6을 기준으로 찾는다 그러면 4와 7이겠죠. 그러면 7을 주는 형태로 그런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4와 6은 거리가 2고 6과 7은 1이니까 얘에 더 가까운 애는 4가 아니라 7이겠죠. 그래서 얘를 찾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nearest neighbor는. 근데 우리가 보는 nearest neighbor는 이제 6이 주어지면은 4, 7를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런 거를 해주는 local search data structure를 해주는 기존에 우리가 살펴본 자료 구조랑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자료 구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네들을 이용했을 때는 이 range search와 nearest neighbor가 그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배운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정렬해서 유지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range search나 nearest neighbor는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되죠. 전체를 다 살펴봐야 범위 내에 있는지 나와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도 안 보면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찾았는지. 그래서 ON의 비용이 듭니다. 정렬해서 유지하면은 range search는 가장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X, Y가 주었을 때 X를 기준으로 찾는다든지 Y를 찾는 다음에 Y부터 내려가거나 X부터 올라가면 X와 Y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X를 찾나 Y를 찾나 그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에서는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진 검색을 해서 X를 찾은 다음에 선행으로 계속 Y를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면 log n 플러스 K 그 범위 내에 있는 개수가 K면 그 정도 드는 거예요. 이진 검색해서 그 위치 가고 하나씩 위로 가든가 Y를 찾은 다음에 하나씩 내려가든가 내려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nearest neighbor는 log n으로 그 값을 찾으면 플러스 1색이라는 게 또 마이너스 1색이라는 게 선행 후속 요소가 되니까 비교적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의 비용들은 좋은데 이 두 가지 비용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가와 삭제가 ON이에요. 추가와 삭제가. 추가하고 삭제가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검색이 O1인 자료 구조이지만 얘네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얘는 그냥 거의 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살펴본 어떤 선형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로는 local search data structure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언제? 동적 데이터인 경우에. 그러니까 동적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빈번히 추가되고 삭제가 되는 거예요. 빈번하게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한순간에 range search하고 싶으나 네이버를 찾고 싶을 때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면은 요 비용은 좋지만 동적 데이터가 계속 추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비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까지 log n에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 이진 검색 트리 중에서도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이 log n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데이터예요. 내가 유지해야 되는 게 동적 데이터다. 근데 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자료 구조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렬 리스트가 아니라 동적 데이터의 순서가 필요하면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료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진 검색 트리는 뭐냐?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트리.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몇 개? 2개 있는 트리예요. 근데 이진 검색 트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 노드의 왼쪽 부분 트리에 있는 모든 애들은 얘보다는 키값이 작아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는 키값이 커요.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을 찾고자 한다. 50을. 그럼 어떻게 찾아요? 루트랑 비교해봐요.
그럼 50이 60보다는 어때? 작죠? 그럼 어디로 가? 왼쪽으로 하는 거죠. 50, 60인데 45랑 비교해. 크네? 일로 가고. 작네?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 하는 게. 이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진 탐색을 할 수 있게끔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뭐다?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게끔 자료를 이진 트리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그런 트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트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했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트리인데 하나는 높이가 3이고 얘는 높이가 4고 얘는 높이가 9예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선형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검색 이진 트리가 되면은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거의 최적화되는 거죠. 로그 n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게 되면은 검색 비용이 어떻게 돼요? 로그 n에 되는 거죠. 추가와 삭제도 로그 n에 됩니다. 이게 이진 검색 트리예요.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순회할 수 있는데 순회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뭐가 있나 살펴볼 수 있는데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트리니까 우리가 탐색을 한다. 그럼 뭘 쓸 수 있어? BFS, DFS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진 트리에서는 BFS, DFS라는 개념 말고도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순서로 노드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항상 왼쪽이 먼저 가요. 오른쪽보단.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예요? 루트를 언제 방문해야 차이예요. 프리오더는 루트를 먼저, 인오더는 루트를 중간에, 포스오더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는 게 포스오더예요. 그러면 이런 트리가 있을 때 프리오더로 방문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어떤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인오더로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돼? 순서가. 키 순서대로 얻어요. 그러니까 정렬된 순서로 내가 이진 검색 트리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순회해야 하면 돼? 인오더로. 그럼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를 순회하는데 걸리는 비용은 얼마일까? n이에요.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문한 순서가 다를 뿐이지 제가 비싸고 얘가 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순서만 다른 거지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하고 한 번 방문한 노드 또 방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방문하면 돼요.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에서 인 오더는 용도가 명확하겠죠. 정렬된 순서로 내가 데이터를 얻고 싶어. 그러면 인 오더로 방문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많이 쓰이지 않는데 포스 오더는 거의 쓸 이유가 없어요. 포스 오더는. 근데 프리 오더는 언제 쓰이냐면 프리 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 순서대로 삽입하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돼요. 원래 트리랑 똑같은 모습의 트리를 다시 또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프리 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노드를 빈 트리에다가 만들면 원래 트리와 모습이 똑같은 트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프리 오더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원래 트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포스 오더는 아래서부터 접근을 해요. 아래서부터. 단말부터 접근하는 형태가 돼서 그런 용도로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단말부터 접근하기 위해서 포스 오더로 순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주로 활용도가 높은 건 인오더로 방문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이, 중이, 후이 요 방법들의
차이는 뭐에 있어요? 루트 방문한 순서에 있다. 왼쪽은 항상 오른쪽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실제 실습을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이진 검색 트리 또는 트리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재기적 구조를 갖고 있죠. 재기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프로그램하는 게 편해요? 리커시브하게 프로그램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이제 구현할 건데, 제가 앞에서 타이핑하고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실습 자료에 그 BST 골격만 만드는 거 올려놨어요. 3가지 언어로.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한 거 다운받아서 저랑 같이 하세요. 저는 우선 C++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 C++로 하고, 두 번째 버전 자바, 세 번째 버전은 파이썬,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순서로 이걸 만들어 볼 거냐면은, 먼저 모든 코드를 리커시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짜보겠어요. 리커시브하게. 그 다음에 이 리커시브하게 짜는데 늘 초반에 했던 것처럼 코드를 최적화하지 않고 각 함수를 그냥 별도로 생각해서 그 함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만든 거를 리팩토링해서 중복된 코드들 없애고 깔끔하게 바꿔볼 거고, 그 버전이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될 거고, 세 번째 버전은 우리가 트리를 유지할 때, 지금은 이진 트리니까 왼쪽 오른쪽 자식 2개만 있어요. 최대. 그러면 이제 포인터로 노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left, right 2가지 노드를 이제 노드가 유지하면 돼요. 키값하고 이제 left, right 포인터를 유지하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 링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 링크를 유지하면은 만들 때 귀찮아. 그렇지만 부모 링크가 필요할 때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버전은 이제 요 parent 포인터를 유지하는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든 2가지 버전이 있겠죠. 깔끔한 코드인데 이제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는 버전,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는 버전이 있고, 그 2개를 비재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비재기적으로. 비재기적으로 바꾸는 게 쉬운 함수가 있고 어려운 함수가 있어요.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울까? 전체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되는 연산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비재기적으로 짜려면 어려워요. 근데 검색처럼 이렇게 한 라인으로 내려가는 건 반복문으로 쉽게 짤 수 있어요. 재기적으로 안 짜더라도. 근데 전체 방문하는 형태는 재기적이 아니라 비재기적으로 짜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보통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 어떻게 짜냐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 BFS, DFS 이용하는 거예요. BFS는 Q를 이용하는 거고, DFS는 스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걔네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문을 가지고 기능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능은 재기적이 아닌 거죠. 비재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게 이제 C++ 버전인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여기에 열거형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순서를 정의한 오더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그 네이버, nearest 네이버를 구현할 때 사용할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ST, 이진 검색 트리, 또는 뭐 탐색 트리, 책마다 조금 다른데, 검색 트리, 탐색 트리. 그래서 BST가 있는데, 얘는 이제 노드를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 구조랑 비슷한 거죠. 연결 구조랑 모습은 비슷한데, 이제 노드가 달라지는 거죠.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 노드들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그 노드들이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진 트리 형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트를 유지하고 있고,
노드의 개수, 지금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보통 자료 구조를 만들면 제가 여기다가 뭘 또 하나 추가하냐면 반복자를 추가하잖아요. 근데 반복자를 지금 안 만들어 놨어요. 보통 C++에서는 반복자를 이렇게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데 안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순회할지를 정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트래버스 메소드예요. 그럼 얘를 바꾸면은 순회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순회를 해서 순회한 순서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비지티 로더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비지티 로더에. 그럼 얘 용도는 뭐예요? 반복자 할 때 여기다가 미리 저장하는 거예요.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 값을 방문한 순서대로 유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의 반복자를 쓰면 돼요. 벡터의 반복자를. 그러니까 얘는 동적 반복자가 아니라 무슨 반복자예요? 정적 반복자예요. 미리 다 방문해가지고 선형 구조, 자료 구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BFS나 DFS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하게 모든 노드를 한 번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방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은 반복자 만드는 게 주 포인트는 아니니까 반복자는 이렇게 정적 반복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ST 여기 이제 생성자가 있고 어쨌든 얘도 동적 자료 구조이니까 이제 C++에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빅5 만들어놨으니까 얘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프리오더로 방문하는 거예요. 프리오더로 방문해서 비즈니스 오더에다가 이 아더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그 순서대로 다시 새 트리에 만들게 되면은 원래 있던 트리와 이 복제된 트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모습을 하겠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프리오더와 애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하나씩 뭐부터 만드냐면은 사이즈부터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잖아요. 그럼 간단히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return num nodes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해? 재기적으로 할 거예요. 재기적으로 요 사이즈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기적으로 코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무한재기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한재기 안 되게 만들려면은 중요한 게 종료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어느 시점 어떻게 계속 리커시브 콜하다가 언젠가는 끝나야 되죠. 끝나야 무한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종료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기적으로 짜려면 재기적으로 이게 그 기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는 루트에서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있고 왼쪽 부분 트리 있고 오른쪽 부분 트리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즈는 어떻게 돼? 왼쪽 부분 트리의 사이즈, 오른쪽 부분 트리의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얘를 불러. 그럼 얘 사이즈 주겠죠. 이쪽에 불러. 그럼 오른쪽 사이즈 주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더하기 루트 값까지 더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기적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 해야 되겠고 종료 조건 잘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는 재기함수가 아니죠. 사이즈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기적으로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함수를 호출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가 요게 이제 재기적으로 만들 함수예요. 그래서 노드를 받고 그 노드를 중심으로 그 트리의 그 부분 트리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종료 조건은 어떻게 될까? 노드가 계속 리커시브하게 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단말까지 가겠죠. 그러면 단말에 가면 더 이상 갈 거 없죠. 그럼 단말에 갔을 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단말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가서 끝날 수 있어요. 하나 더 가서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죠. 계속 리커시브에 가다 보면은 노드가 어떻게 돼? 단말에서 한 단계 더 가면은 널이 되겠죠. 널 PTR. 그래서 널 PTR이 같다. 그러면 이때 크기는 얼마예요? 0이죠. else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노드가 널 PTR이 아니죠. 그러면 1 더하기 끝났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죠. 이거를 차라리 비재기적자라면 더 짜증나. 성능은 그게 더 좋을 줄 몰라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트리에서는 재기적으로 짜는 게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잖아.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재기적으로. 아, 얘는 왼쪽 부분 트리, 오른쪽 부분 트리 더하기 1 하면은 그 트리의 그 개수가 된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은 어떻게 할 건가? 종료 조건은 아까처럼 내가 끝내고 싶은 데를 좀 일찍 끝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드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equal null ptr and 노드 좀 뭐 righ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null ptr이면 뭐 return 1. 그럼 좀 더 일찍 끝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코드가 더 귀찮아. 그거 하나 더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요. 근데 원래 C++에서는 노드와 널 PTR을 비교 안 합니다. 노드와 널 PTR 비교 안 해요. 만약에 노드라는 포인터가 조건문에 나타나면은 널 PTR이면 얘는 false고, 널 PTR이 아니면 true예요. 그러면 어떻게 짜냐? 저 같으면은 이렇게 짜요. 코드 읽기가 이게 더 편하거든요. 노드가 널이 아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게 더 괜찮죠? 아까보다. 근데 이렇게 짜는 것도 그렇고 더 효과적인 건 어떻게 짜요? 이렇게 짜면 되죠. 길게 쓸 일이 뭐 있어? 길게 쓸 일 없죠. 길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은 얘는 이제 잘 되는 거죠. 노드가 널 피탈이 아니야.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가고, 노드가 널 피탈이면 0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쭉 더하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사이즈는 어떻게 불러야 돼? return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이즈의 루트를 전달하면, 루트가 널이면 0을 줄 거고, 널이 아니면 리커시브하게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이즈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하이트는 트리의 높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트리의 높이. 트리의 높이는 리커시브하게 어떻게 정의되죠?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가 있죠. 이 중에 어떤 거? 큰 거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요. 노드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루트 노드 하나만 있어. 그럼 트리의 높이는 0이에요. 노드가 하나도 없어. 그럼 트리의 높이를 뭘로 해요? 마이너스 1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로 하니까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보통 우리가 이제 크기 정보할 때 사이즈 t를 쓰는데 얘는 사이즈 t를 못 써. 왜? 음수로 줘야 되니까 널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롱으로. 그러면 밑에 가서 하이트를 또 만들어 볼게요. 롱 하이트. 그 파이썬 할 경우에는 이게 다중 정의가 안 되니까 뭐 compute height, 뭐 compute size 뭐 이렇게 이름을 그 리커시브 함수들은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자바나 C++는 넌 리커시브한 버전을 우리가 밖에서 호출할 거고, 리커시브한 버전은 그 넌 리커시브한 버전에서 호출할 거니까 두 개 이름을 갖게 해도 돼요. 하나는 인자가 없을 거고 하나는 인자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파이썬의 경우에 다중 정의가 안 돼서 이름을 좀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얘도 트리 노드 얘도 뭐 내부 변수 바꾸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return 얘도 0이죠. 널이면. 그쵸? 0이에요. 노드가 0이 아니구나. 0으로 해주세요. 0으로 한다고 우선 합시다. 0으로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현하면 이 하이트는 빈 트리일 때 0을 줘요. 노드가 하나 있을 때 1을 줘요. 그러면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거를 여기다 구현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맥스에서 요 양쪽에 중에 큰 거에 더하기 1이에요. 요 개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커시브에 잘라 그러면은 리커시브하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코드를 옮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하이트는 하이트 루트 마이너스 1 해주면 돼요. 그러면
루트가 널이면 얘는 어떤 값을 줘요? 널 피텔이면 마이너스 1을 주겠죠. 루트 하나만 있다. 그럼 2를 주겠죠. 왼쪽, 오른쪽이 다 00이니까 1을 줄 거고 1 빼기 1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이트는. 그러면 사이즈와 하이트를 근데 사이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원래는 return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리커스하게 안 만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 리커스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든 함수들, 모든 기능들을 리커시브하게 직접 우리가 짜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 하이트를 만들었어요. 이해돼요? 리커스하게? 됐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클리어가 있어요. 자바와 파이썬은 이거 그냥 두면 돼. 이 상태 정도로. 근데 C++는 여기서 뭘 해줘야 될까? 딜리트해서. 노드들을 동적 생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클리어할 때 이 노드들 하나씩 다 딜리트 해줬죠. 얘도 해줘야 돼요. 얘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해주는 리커시브한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 delete nodes root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파이썬하고 자바는 만들 필요 없어요. 자, 이 경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봅시다. 내려가면서 딜리트 하면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돼. 근데 굳이 아래서부터 안 하려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도 돼요. 그러면 노드가 널이야. 그러면 할 일 없는 거죠. 노드가 널이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왼쪽도 날리고 오른쪽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delete nodes node.left delete nodes node. 오른쪽.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실제 딜리트를 해야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왼쪽 지워줘, 오른쪽 지워줘, 그리고 나 지우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게 들어가면서 쭉 내려가서 지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왼쪽 쭉 들어가서 다 지우고 올라오고, 오른쪽 쭉 들어가서 다 지우고 올라오고, 맨 마지막에 루트를 지워줘요. 이게 리커시브 프로그램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그대로 그냥 코딩만 하면 돼. 왜 돌아가지? 그냥 잘 돌아가요. 그 논리만 맞으면 잘 돌아가요. 문제는 뭐야? 내 논리대로 짰는데 오동작을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디버깅하기가 어려워요. 뭔 실수를 했는지. 근데 내 생각대로 짰는데 잘 돌아가. 그럼 그냥 손 털면 돼요. 해피하면 돼. 아, 이게 되는 거구나. 내가 잘 짰구나. 근데 잘 짰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가. 그러면 그때부터 디버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해보면 안 돼. 작게. 노드 하나일 때 잘 되나, 노드 이렇게 한 2개 만들어 놓고 잘 되나, 왼쪽 없고 오른쪽만 있을 때 잘 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뭐를 지금 생각 못하는 경우를 빼먹었나, 이런 걸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요 딜리트 노드는 요 정도만 해도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리어도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dd. find가 더 쉬운데 이제 add를 하는 거니까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add는 항상 어디로 추가하냐면은 단말로 추가해요. 단말로. 그리고 추가할 때 그 추가한 후에도 이 트리가 어떠한 특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진 검색 트리의 특성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진 검색 트리의 특성은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그 노드의 왼쪽 있는 애는 이 노드보다는 작아야 돼요. 키 값이. 오른쪽엔 커야 돼요. 그러면 비어있을 때 5를 추가해. 그냥 루트에 5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9를 추가해요. 그럼 5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추가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7을 추가해. 그럼 5보단 크네, 9보단 작네, 7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니까 트리의 모습이 어떻게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삽입을 잘하면은 트리의 높이가 짧아지고 정렬된 순서로 삽입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 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이에요. 그게 이진 검색 트리의 최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단말 노드로 추가되고 삽입된 순서가 트리 노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네. 검색 트리는 키가 2개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검색 트리는 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거든요. 키를 2개 유지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데이터의 키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는 검색 트리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키는 같고 나머지 데이터가 다를 수 있는데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모든 값들이 디스팅트하다. 중복된 값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dd가 어디였냐? 근데 이 add에서 보면 루트가 바뀌는 경우는 언제 있어요? 루트가 바뀌는 경우는 이 보면은 5라는 루트가 처음 빼고는 안 변하죠. 항상 노드의 추가는 어디로? 단말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짜면 좋냐 하면은 비어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눠서 프로그램하는 게 좋아요.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새 노드를 루트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커시브하게 짜면 돼요. 찾아가면서 리커시브 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치려고 그런다? 하면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연결 구조할 때처럼 이렇게 새 노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루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눠서 처리하는 게 좋은데 안 나누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려면은 이 루트를 뭐 또 더블 포인트로 넘기고 막 더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한 가지 있고 이렇게 짜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반환 값이 없잖아요. 얘는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요 부분은. 왜냐하면 루트가 변하는 경우는 언제뿐에 변해요? 비어있을 때만. 그래서 두 번째 형태로 짜는 게 더 편해요. 두 번째 형태. 첫 번째 형태 짜는 거 말고. 두 번째 형태. 그리고 요 다음에는 또 뭘 해줘야 되나? 요거를 이제 추가해줘야 돼요. 근데 얘도 여기서 추가하면은 별로예요. 왜 여기서 추가하면 별로일까? 얘 여기서 추가하면 별로예요. 왜 별로일까? 어떤 경우가 존재하죠? 아까 질문에 뭐가 있었죠? 중복. 그쵸? 근데 이 노드가 중복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모르죠, 지금은. 가서 이렇게 삽입할 위치에 찾아가 보면은 똑같은 놈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 추가를 안 해. 그래서 이 플러스 하는 건 얘는 여기서 플러스를 하지만 요 그 다중정의하는 리커시브 버전의 애드는 추가를 안 하고 그 플러스를 어디서 해요? 애드 안에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버전으로 애드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드의 키와 뉴 노드의 키가 같아. 리커스를 가는데 뉴 노드의 키와 뉴 노드의 키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지 않아. 키가 뉴 노드의 키보다 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겠죠. 노드의 키가 새 노드의 키보다 커.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니지. 뉴 노드가 더 작은 거잖아요. 노드보다 내가 추가할 노드가 더 작은 거야. 그럼 어느 쪽?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노드의 레프트로 가야 되는데 노드의 레프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다 추가하면 돼요. 있으면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있으면 add node S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드의 left가 뭐가 돼야 돼? new node. 밑에 건 어떻게 될까? 거의 똑같은 구조죠? 요거를 꼭 복사해서 노드의 right가 있으면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가봐야 되죠. 근데 로드 right가 없어. 그럼 그 right에다가 새 노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플러스 하고 끝내요. 그러면 돼요. 요게 add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뭘 빼먹었을까? C++는 여기 빼먹은 게 있어요. 리턴 말고 그냥 delete new node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new node를 내가 동적 생성했잖아요. 근데 안 집어넣을 거야. 그럼 걔도 free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요게 무슨 상황? 중복키예요. 중복키를 발견한 경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리커시브한 콜이 중단되는 시점은 중복된 키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단말까지 왔을 경우, 단말까지 오면은 이제 추가하고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애들을 부르지 않으면 이게 여기가 다 종료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렇게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내가 집어넣는 게 얘야. 루트와 비교해봐. 비교 얘보다 작아.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또 반복적으로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왼쪽으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새 노드를 넣어주면 돼요. 새 노드. 근데 새 노드를 한 번 더 가고는 못 넣어. 더 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넣어야 돼. 노드의 레프트가 여기서 넣어야 되지. 계속 가서 노드가 널이 됐을 때. 널이 넣어지면은 그 다음에 위로 다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지. 아까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단말에서 하나 더 갔죠. 하나 더 가서 널이 되니까 거기서 뭔가 끝냈어요. 근데 얘는 여기 갔을 때 끝내는 거죠. 여기 갔을 때 아, 더 없구나. 여기 붙이는 거지. 그래서 그 각 연산에 맞게 어느 시점에서 종료할 건지 재계함수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종료 조건도 하나 더 가면 코드가 더 간결해진다? 더 가요. 근데 얘는 더 가면 안 되는 거지. 쉬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들까? 고민해 보세요.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간결하게 바꿀지를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갔다 와서 이 코드를 원래 버전 2에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위에서 해가고 갔으니까 간결하게 바꿔놓고 갑시다.